해당 행위. 그런데 여기 한동훈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이 나왔는데 키워드가 해당 행위예요.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한동훈 대표 연일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제도 목소리가 좀 꽤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그런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죠.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한동훈 대표 자체가 해당 행위다. 지금 이 상황이 해당 행위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지금요. 본인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 전 행정관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에는 나경원 당시 후보 쪽에서 돕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해명과 설명을 내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약간 받아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여권 내 다른 인사도 뭔가 얘기를 좀 섞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계속 한동훈 대표의 워딩으로 뭐 엄청나게 키워놔서 우리 진영에 지금 손해라는 거죠.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저는 일단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아무 성과 없이 시끄럽기만 한 빈손 결과를 맞이해서 당과 정과 차기 대선 지지율 트리플 폭락을 이어가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져야 될 당대표로서의 성적표에 대한 책임을 김대남 사건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얄팍한 잔머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거 해당 행위입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나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이게 해당 행위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최영철 위원. 누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한다고 보십니까? 7.23 전당대회는 7월 달에 끝이 났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월 달입니다. 근데 7.23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한동훈 대표는 63%의 득표율로 굉장히 압승을 거두었고 그래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김대남의 녹취록을 갖고 지금 다시 승자가 갖고 나와서 패자에 대해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대통령실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물론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시에 나경원 그 의원 측에 몸담고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이 사람과 연결이 없었다고 말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야당과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말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잘 모른다. 이게 경선이 끝나면 그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묻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도 묻고 가고 품고 가고 이런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인의 관행인데 한 대표는 아직도 검사 시절에 죄의 유죄와 무죄를 판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사물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좀 한 대표가 통 큰 정치인으로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그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모습까지 약간 보였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이번 사안은 굉장히 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사안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좀 냈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하게 약간 반박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에요. 그 녹취 내용 대부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 조장하는 거 이거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김대남과의 친분 전혀 없음을 밝힌다. 이렇게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주 수장께서 보시기엔 지금 이 해당 행위 어느 쪽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해당 행위요?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 아닌가요? 그리고 강남구청장에 출마를 했었고요. 농인갑에 출마했던 국민의힘에서 선출직에 나오려는 자원이었습니다. 없던 얘기가 나왔나요? 뭐 누가 지어낸 건가요? 이명수 기자가 지어낸 거 아니잖아요. 팩트가 본인들이 그렇게 데리고 행정관으로 쓸 만큼 그런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녹취가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게 맞죠. 다만 대통령실은 좀 생뚱맞습니다. 언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가깝다고 했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레 놀라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최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통큰 정치, 물론 통큰 정치를 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뭐 이거를 왜 불거지게 하나 당대표가. 근데 참 독특해요. 그런 논리들은요. 아니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선 때 본인이 이겼는데 대선 때 무슨 그 누굽니까? 신앙님, 김만배 그 무슨 서로 간에 언론 공작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 구속시키고 난리 지금 하잖아요. 그런 정부가 무슨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돌이켜보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공당의 자존심이 있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이라도 이 부분은 해당 행위로 지적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이적 행위죠.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 마음에 안 든다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북한에 얘기해서 공격을 해달라고 사주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사주를 했는지를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공당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인데 나경원 의원이 뭐가 찔리는 게 아닌가. 물론 본인의 총괄본부장을 했던 분이 김대남 씨이기 때문에 확전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지만 정치 ABC를 안다면 이거는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통큰 어떤 배포 정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갈리고 있죠. 시끄럽게 하는 거 이 자체가 해당 행위다. 그러면서 또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니 왜 문제 지적 이렇게 안 합니까? 거기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이고요. 윤상현 의원은 자꾸 대통령실을 타겟으로 뭐 삼는 겁니까? 약간 이런 시각. 그러다 신지호 부총장은 이거 김대남 혼자 벌인 일로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자,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월 12일에 단독 보도가 서울의 소리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매일경제신문에도 매경에도 나왔습니다. 그 전날 MBN에서 있었던 토론회 원희룡이 지적한 한동훈 이미지 조사 이런 타이틀로 또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김대남 혼자 다 벌인 그런 거라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힘들겠죠. 당정, 윤한 갈등의 프레임이 아니라 나경원 대 한동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난 김대남의 어떤 허세, 이 허세에서 비롯된 하나의 갈등이다. 한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자꾸 타겟을 대통령실로 몰아가니까 이상하다. 저도 의아해요. 이것을 왜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방금 전에 속보로 뭔가 내용이 들어왔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한동훈 대표와 6일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한동훈 대표와 6일 회동. 하나 더 보죠. 전당대회 당시 팀 한동훈 그러면서 이런 메신저 방에 참여했던 의원들.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 18명이 6일 회동을 한다. 지금 뭔가 한동훈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내는 상황에서 지금 팀 한동훈 멤버였던 의원들과 만난다는 거네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제안했고요.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속보 형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홍석준 전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로는 친한계 이른바 죄송합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문제를 키우면서 대통령실과 자꾸 연관짓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상현 의원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게 특히 박상수 대변인 같은 경우 공격 사주 의혹 감찰 지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보수 인사들을 향해서 뭐 그 김대남
행정관 연봉 3억과 제네시스 관용차를 지켜주려고 뭐 이렇게 총단결하느냐 이런 것은 너무 좀 지나친 어떤 비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김대남 행정관의 어떤 일탈 내지는 정말 해당 행위는 김대남 행정관이 한 것이죠. 물론 본인이 이제 용인의 출마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 공천을 못 받아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좀 분노가 있겠지만 그걸 좀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특히 서울의 소리 같은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부적절한 인사고 정말 당에서 크게 비판받아야 될 이야기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난번 독대 그 이슈도 그렇고 이분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상조사를 왜 언론에 좀 공개적으로 해서 좀 불필요한 또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런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비밀리 진상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제 정말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타내면서 또 다른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저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지금 현재 당 대표로서 특히 일개 행정관의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른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으로 보이죠. 이른바 팀 한동훈 대화방에 참여했던 의원이니까요. 근데 6일 뭔가 회동을 한다. 과연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제가 뭐 특검법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이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만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굉장한 비판을 또 해놨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저 빨간색 글씨 좀 봐주세요. 대통령도 비판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여기서부터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자기 비판한다고 감찰을 지시했어요. 이러면서 쫌생이나 할 짓이다. 그만하고 국정감사 대책이나 전념하세요라는 거네요.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2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걱정을 하는 거죠. 쫌생이나 할 짓. 흘러가는 여당 대표. 신현영 전 의원님, 이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시장의 홍카콜라 발언이죠.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전당대회 나올 때부터 비판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진다면 나오지 말았어야 되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런 큰 여당의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정치 초년병이다.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그동안 많이 냈었는데 이 타이밍에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적기에 또 이렇게 다시 재등장한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쫌생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한테는 되게 취약한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지난 당대표가 되고 나서 3개월 정도 동안에 통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 아직도 정치 초년생 셀카놀이 한다. 그리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안다. 그리고 연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원들이랑 같이 통합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건데 지금 본인의 그런 수세에 몰린 리더십의 뭔가 대안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발끈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보수 여권에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들도 김대남 씨가 어떻게 했는지 크게 관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하루하루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발 기사들이 명태균 씨 그리고 김대남 씨 이런 걸로 이제 전체가 다 도배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더 확전한 사람이 한동훈 자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사실 언론에 우리 당의 좋은 기사를 어떻게 낼까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까라고 고민하는 사실은 당의 전략 단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전략 미스다.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국정감사 앞두고 야당 대책 세워야 할 대표가 지금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중심에선 김대남 전 행정관, 지금은 금융공기업의 감사로 지금 근무하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지적들이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지난 8월
여기에 보면 뭐 연봉이 뭐 성과급 등 합해만 3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주목을 했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이 본인의 이제 편의대로 할 수 있는 뭐가 많다, 여지가 많다 이런 건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요. 최경철 위원. 거치 정리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100% 거치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런 말씀하시는 분이 그 예금보험공사가 거의 대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재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저런 분은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청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저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함부로 하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기관에서는 저런 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저분은 자신이 시험 쳐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러한 경력에 따라서 보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보훈적 성격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출신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서 당연히 신변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사안을 봤을 때 감찰 지시를 하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인사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경호 원내대표한테 얘기하든지 대통령실에 얘기해서 정말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해서 그 제도를 바꾸는 그러한 개선 작업에 좀 나섰더라면 그 정치개혁을 가는 방향으로 했다면 좀 더 박수를 받았지 않았을까. 지금 너무 좀 감정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워낙 강경해요. 그래서 뭐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된다.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